지금 탄핵 사유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야당에서 제출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두 크게 보면 5가지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또 의결 정족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국무총리로 보아서는 151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다면 200석이 여야 한다. 이게 여당 주장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보면 5가지 안 중에 3가지는 국무총리 시절에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2가지는 권한대행 때 지적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저렇게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또 표결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줄 탄핵. 야당에서는 앞으로 야당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하는 겁니까? 일단 줄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막 받고 있는 혐의와 비슷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 그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다들 발표를 하고 있죠. 네.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 측의 발표에 의하면 이 포고령 작성 역시 본인이 했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개헌법에 의하면 그 포고령에 관련된 서명을 5명의 국무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부총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부총리가 그거를 방관했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김용현 측 장관 측에서 얘기한 게 우리는 비상계엄 전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그 혐의가 훨씬 더 짙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계속해서 뭔가 그 국무회의 거의 5분밖에 안 했던 그 날림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똑같습니다. 즉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헌법재판관 지금 내란 수계 혐의 받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지연 이런 전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네. 이거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을 2번 발표했잖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맨 처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논의했다라고 했다가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변호인단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직전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로서도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제대로 몰랐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미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이번 주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5명의 국무위원을 연쇄적으로 탄핵을 하면은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과거에 드라마 지정생존자라고 있었죠. 네. 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사당에 테러가 발생해서 전부 다 폭사를 하고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내용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 드라마에 너무나 심취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이성을 되찾고 정말 네. 나라와 민생을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에일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국회 행사가 예정돼 있죠. 오후 3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3시 잠시 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표결은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데 아직 의결 정족수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인데 최종 결정 권한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고 151석이냐 200석이냐 글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151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다수 의원들이나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혼선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나온 내용은 총리 그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그냥 총리였을 때 이런 151석이라고 그렇게 주석서에도 써 있습니다. 네. 이거를 사실은 양쪽에서 좀 이해를 잘 못해서 네. 자꾸 혼선이 빚어졌는데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석서도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주석서 내용이 헌재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석서가 2015년에 나왔는데 헌법 해석이라는 것은 이 9년이 흘렀어요. 네. 예전에도 간통죄라든지 이런 것들 헌법 해석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헌법 주석서는 사실 권수로 책이 방대해서 한 4권 정도가 되고 16명이 다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나눠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부분을 쓰신 분은 한 명의 헌법학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학자들 의견을 대해서 이게 다주설이다라고 그렇게 명토박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네. 말씀을 드리고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문헌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법체계와 헌정 질서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헌법과 법률,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나와 있지 않고 네. 현재 한덕수 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총리에서 승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151석설이 저는 결과적으로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패널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물론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이것보다도 오늘 국회의장이 어떤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표결을 진행할지는 잠시 후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결 정족수 자체를 야당이 주장하는 151석으로 밀어붙여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도 가결이 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글쎄요, 굉장히 논란이 뜨거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탄핵 의결 정족수는 지금 현재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헌재에서 결국은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지금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면이 뭐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무런 어떤 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헌법에 분명하게 대통령이 거리 또는 사고가 당했을 때는 총리부터 권한 대행을 하는 어떤 그런 게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인데 이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어떤 권한 대행이 어떻게 총리와 같은 의결 정족수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어떤 문제고 헌법학계에서도 크게 봤을 때는 권한 대행은 당연히 어떤 200석이다는 어떤 그런 게 훨씬 더 다수설이고 단지 또 그 안에서도 과연 총리 때 일까지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총리 때 일은 총리 150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주석서에도 이게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서는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헌법에 이런 게 명시돼 있지 않을까 궁금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또는 헌법으로 규정해 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죠. 여러분께서는 진짜 역사상 없었던 그런 일들을 현실로 맞이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국힘이 주장하고 있는 200석 의결 정족수로 표결을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가 또 변수인데요. 일단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에서도 당론은 표결 불참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의원은 이 표결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만 저는 일단 지금 생각은 참석해서 당연히 국무총리가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정도로 이탈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한덕수 대행 역시도 탄핵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석 의결 정족수로 결정돼서 오후 3시에 오늘 표결이 진행되면 표결에 참석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151석 의결 정족수로 표결이 만약에 진행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 임명동 의원 국회 표결도 표결 불참이 당론이었고 지난 그 탄핵소추 때도 처음에는 이제 불참을 원래 그 당론으로 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3명의 이탈, 물론 그때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양심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게 가려고 하는 네.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소추가 결국 통과될 때도 12명의 반대 그리고 총 기권무효까지 합치면 23명의 상식적인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그때 그러한 선택을 했고 탄핵소추, 탄핵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지연시키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을 뒤엎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들의 선택과 모순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원들이 충분히 이탈해서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2주 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분위기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면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 분위기 그때와 같은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표결 앞으로 있을 표결 분위기 좀 예상을 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대통령 탄핵소추 때는 12월 3일 밤 그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것이고 탄핵소추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유의미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을 이룬 것인데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요. 물론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되겠습니다만 탄핵소추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야가 어떠한 대화도 시도해보지 않고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니까 30분 만에 바로 탄핵소추안 제출로 직행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지금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는 걸로 넘어가면 전 세계가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나라라고 보면서 대외 신인도 무역, 환율, 주식시장, 자본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대혼란만큼은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3일 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하고는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종, 협의의 실종, 설득의 실종. 30분 만에 탄핵 결정이 나오고 밀어붙이고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이 상황은. 네, 협의의 실종을 얘기하기 앞서서 법과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 판단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다 국민의힘의 뜻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권한대행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현실이에요. 자,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 법안 거부권은 다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하지 않는다.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도 아니고 선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그걸 임명을 하는 것은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뭐 공수처장이라든지 이런 독립기구에 대해서 임명을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일 뿐이지 국회 선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 해석을 못해서 여야 합의에 맡긴다. 그러면 여야가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계속 직을 수행해도 된다고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책임은 저는 여야의 책임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다라는 것, 1차적으로 그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